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어디죠, 현장이? 동탄 이편한 세상 파크 아너스. 이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 아, 이름이 좀 길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신동 이편한이라고 말씀을. 정확한 명칭이 이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입니다. 여기가 너무나 인상적인 게 제가 조경 영상을 좀 더 찍었어야 되는데 나가면서 이따 찍을까? 여기가 동간 거리도 너무 좋고요. 800세대인데 무슨 1500세대 아파트처럼 분포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조경 면적이, 유효 면적이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유의 그 대림 이편한 무늬들 아시죠? 회색, 오렌지색. 네. 네, 그 시그너처 색깔로 되게 잘 지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이제 내부를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에 그놈의 판교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에 사전 전점 분석 영상을 저희가 사실 못 찍어드렸어요. 다음 주에 이제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그래도 원래 저희를 알고 계셨나봐요, 사장님. 그래가지고 의뢰를 주셔서 이분이 이제 99C 타입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집 하나라도 현장에서 자재 색깔도 보러 올 겸 파악하러 와서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네. 99C인데 자 여기가 이제 타워형입니다. 네, 저희 또 전문이 뭐예요? 타워형 전문. 타워형 뭐 포배 구조를 안 한다는 건 아닌데 타워형이 그만큼 꾸미기가 좀 더 어렵거든요. 사실 좀 고민거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해왔고 실제적으로 지금 판교에서도 그 타워형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좀 숨을 쉴 수 있는 큰 평형대를 본 것 같아요. 99 타입이면 84보다 이제 어쨌든 크니까. 오, 그러면 대형 평형에 들어가죠. 네, 별로 없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분양가 상승 때문에 요즘 막 5구가 부평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같이 여기 촬영을 하고 같이 조금 하자들 좀 찾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입 분들은 분석 영상을 나중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자재는 어느 정도 지금 대림 거를 다시 확인했으니까. 거실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선 거실부터 말씀드리는데 제가 장단점부터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 가구보다는 일단 집 자체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천장이 딴 데보다 3cm가 높아요. 네, 한 2에서 3cm가 높아요. 보통은 여기까지가 2300, 여기가 2398, 뭐 2401인데 여기는 2430이 나오기 때문에 높고 더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혹시 염실장 이거 보이시죠? 등 조명이 얇게 나왔죠.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cm가 큰 차이냐고. 제가 사모님 그 홈스타일링 할 때 그 얘기 드린 거 기억나세요? 신랑분이 키가 3cm, 4cm가 더 작았더라면 과연 선택을 했을까? 정말 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나란히 친구랑 섰는데 누가 3cm가 크면 부러운 게 키예요. 그래서 이 천장고가 되게 중요한 게 3cm 정도면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인테리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가 그래서 오자마자 염실장님이 실직 도와줄 때 천장고부터 재달라고 했던 게 이상하게 여기가 막 층고가 높은 2500, 600 층고는 아닌데 뭔가가 높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등도 어떤 큰 간섭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 메이트 조명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굳이 바꾸거나 실링팬으로 대처했을 때 약간은 아까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해요. 네, 근데 우리 메이트 조명도 이거를 싫어하지 않은 게 맞아요, 요거는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니까. 대신 단점도 있더라. 대림 계열들이 창문이 작아요. 여기도 창문이 이게 작은 거 아닌데 저는 좋은데 그쵸.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데 푸르지오나 다른 자이 가보면 이 공간이 지금 제가 재보니까 63cm 저쪽이 60cm 나왔어요. 염실장이. 보통 요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4와 99의 차이는 거실이든 방이든 한 30, 40cm 차이가 나거든요. 이 폭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넓이가 원래 84 넓이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 저희가 창문을 크게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25평이 더 좁아야 되는데, 아파트는 기이한 현상이 작은 평형으로 갈수록 이게 더 넓어져요. 왜냐하면 창문을 3개를 쓰진 않으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염 실장님이 이따 설명 주시겠지만 보통은 양쪽에 열리는 좁은 창에 중간에 큰 창이 있지 않았나요? 원래가 보통 그렇죠. 근데 여기는 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단가 절감 차원에서는 이게 더 싼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창문 개수가 다른데? 네, 왜냐면 어쨌든 창문이 더 작아요. 전체 사이즈로 따지면. 이중유리야 요즘에는 다 쓰니까. 이게 이제 열린데 이게 무겁기 때문에 거의 안 여실 거거든요. 사모님은. 이거 하다가 팔 떨어지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99 타입이라면 사실은 이거보다 좀 좁은 창문이 이쪽에 하나, 이쪽 하나, 그리고 중간에 거의 이거보다 조금은 작더라도 엄청 큰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 요 정도까지 원래 나와줘야 돼요, 양쪽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솔직히 여기는 얼굴은 큰데 조금 눈이 좁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상관은 없는 게, 여러분, 저희가 커튼을 하잖아요. 저분이 오시잖아요, 염 실장님. 염 실장님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요 넓은 부분을 갖다가 강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파를 파는 사람이, 식탁을 파는 사람이 왜 커튼을 얘기하냐.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염 실장님 제가 타워형을 설명할 때는 주방하고 거실을 같이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멀리서 저를 한번 잡아주시면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집에서 가장 좁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가 우리 넓은데 큰 옵션을 선택을 안 했으니까 넓어 보이는 거지. 여기가 보통 84도 5m가 넘게 나오는데 이번에 여기는 4770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건너편을 보시면 돼요. 건너편이 얼마예요? 3660이죠. 보통 34평형의 아트월이 3600, 3700 나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워형은 그거보다 좀 더 넓은 한 3, 40cc가 더 넓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99 타입은 거기보다 또 10에서 20cm가 넓기 때문에 원래 여기가 한 4m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3600 정도가 나왔다는 뜻은 이 폭을 정사각형으로 본다면, 염 실장님, 이게 그냥 34평형 거실에다가 조그만 주방 자리를 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쪽에서 한 번만 더 잡아주시면 3660이면 정확히 이 코드보다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 아파트의 84 타입의 거실이에요. 거기보다 우리가 작다고요? 아니, 더 커. 근데 이거는 같아. 요거만 더 넓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소파를 설명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왜 소파 설명을 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저는 왜냐면 붙박이나 이런 게 먼저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폭이 이게 넓어야 돼요. 집이 넓으려면. 이게 넓다는 거는 여기다가 100인치 TV를 걸어놔도 잘 안 들리는 폭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84 타입은 한 4500 정도, 4300 또는 한 4200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가 지금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TV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소파를 놨을 때 가장 각이 잘 맞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고 TV를 판매하는 곳에서도 이거를 생각 안 해요. 제가 염 실장님 원래 TV 쪽에서 일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왜 소리를 생각을 안 해. 이어폰을 블루투스로 TV 듣는 사람은 없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우리 집은 40평이니까 소파 큰 거를 놔도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두꺼운 소파는 없거든. 뭔 소리냐면 이걸 끄트머리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TV를 갖다가 거실장으로 이렇게 당기지 않는 이상은 여기하고 여기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남자 클라이언트 보면서 지금 눈을 보면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TV 높이를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보통은 자꾸 그냥 이렇게 적당한 곳에다가 놓는데 만약에 이 길이가 넓어질수록 소파에 앉았을 때 이 시야각이 살짝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이 정도의 각도고 사실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너무 낮게 달면 다 소파 밑으로 애들이 기어 내려와서 바닥에서 입 벌리면서 TV 보는 이유가 이 유효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음성적으로나. 왜냐면 100인치를 걸어놔도요. 저쪽에다가 소파를 놓으면요. 이거 소리 키우다가 민원 들어와요. 요즘엔 민원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비 아저씨가 전화가 와요. 아유, 거기 좀 소리 좀 작게 해달라고 민원 들어왔는데 위에 있는 사람인지 밑에 있는 사람인지 이제 그것도 이갈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이 집을 아까 그 영상에서 스케치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이쪽으로 코너를 놓든 이쪽으로 코너를 놓든 왜 제가 지금 코너라는 말을 쓰냐면 일자형은 중간에 놓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뭔가가 명분이 있어야 벽으로부터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 지인분들이라면 저는 소파를 이 바닥 끝에 벽 끄트머리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책장을 놓을 정도의 공간은 안 나와요, 여러분. 왜냐면 책장 앞에 동선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가 책장을 놓고 소파를 앞으로 당길 수 없냐고. 그러면 이제 소파가 너무 당겨져가지고 여기가 25평보다 좁아. 그거는 이제 실패하는 거고 창문 쪽하고의 간섭도 하나도 안 맞고 저는 어차피 여기가 이렇게 넓은 거를 역이용하자. 그냥 여기부터가 그냥 거실이라고 생각되면 딱 시야각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놔도 되고 또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마침 펜트하우스처럼 약간 중간에다가 놓으면 딱 여기 앉았을 때 뷰 보기도 좋고 TV 봤을 때 그 어떤 소리 음성이나 시야각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뒤쪽은 그냥 로봇 청소기가 아예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끊어주세요. 이게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9980.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 조금만 뒤쪽으로 아마 가셔야 될 거예요. 나오니까 여기 주방이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전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전 여기 아일랜드까지 있었어요. 그냥 보통 집이었던 거지. 근데 이 공간에 또 액자를 거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고 여기다가 그렇다고 조명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조명이야 간접 조명하면 딱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일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여기다가 큰 식탁을 둘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큰 식탁을 놓치는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식탁을 놓으면 소파가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상의를 긴 걸 하면 다리가 짧는 얘기는 아는데 왜 가구는 밸런스 안 맞추고 식탁 큰 거를 놓는 사람은 소파를 생각 안 해? 왜냐? 소파는 어차피 4인용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너무 홍진경처럼 크면 그냥 보통 송혜교만 하는 사람도 박나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아 보인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소파를 저희는 근데 큰 거 놓을 거예요. 부장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 소파 여기 큰 거 재보니까 들어가요. 아 그래? 네, 저는 부장님 말한 대로 여기에 5인용 하나 놓을 거예요. 그래서 식탁 큰 거 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이쪽 의자는 안 쓰겠다는 얘기네. 왜냐면 여기는 의자가 안 나와. 소파하고 엉덩이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큰 소파를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4인용 소파를 놔야 되는 거지. 혹시나 타워형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신랑분들이 딴 생각을 하시는 게 여기다가 안마의자 하나만 놓겠다는데 여기다 안마의자 놓는 순간에 소파를 살 필요가 없는 게 안마의자 2개 사서 하트 모양으로 놓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절대로 이 공간이 지금 안마의자 플러스 어떤 4인 소파의 체제가 나오진 않아요. 식탁을 아예 안 놓으면 나와.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그것도 해본 사람 있어요, 사장님. 저희 소비자 중에. 문제는 그 사람 그게 불만이야. TV하고 센터가 안 맞아.
이쪽이 쇼파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말고요. 지금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서 계신 안방의 끝에 부분, 거기서부터가 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나머지 있는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영리하게 짜야 되는 게, 식탁은 한 요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2,000짜리를 놔도 복도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거를 놓으실 수가 있고, 그럼 요 부분을 비워놓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건설사 색상, 요 색상의 요 높이로 똑같이 여기를 하부장을 짜셔도 되고, 상부장만 플로팅 선반만 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부장까지 짜면요, 저는 식탁에서 남은 부분 있죠, 잔석. 우리는 이제 잔석이 남으니까 이 위에는 상판과 여기에 있는 홈바 부분 있죠, 여기에 식탁이랑 똑같은 그 돌을 이렇게 해서 깔맞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플로팅 선반만 한다, 밑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만,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 정확하게 이쪽에서 보셨던 상부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요. 나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다만 할 거다, 얇게 스타벅스 머그잔만 넣을 거다, 유리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또 저한테부터 멀어지는 게, 저는 저 옵션하고 비슷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브라스코에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크라운을 저희가 씌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게는 하진 않되 이쪽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꼭 넘어가는 시계처럼, 요즘에 모서리 시계들이 인기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이 상부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얇은 상부장에 이쪽도 너무 튀어나오면 왠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머리 다칠 수도 있으니까 라인 조명 하나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 코드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 둘, 세 개, 6개의 그 컵 홀더들이 이제 컵을 놓을 수 있는 수납이 나오고, 이쪽 옆으로는 사모님이 필요한 뭐 다른 잡자재, 뭐 키친타올이나 그런 거를 비추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스케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크라운, 여기에는 그냥 적당한 식탁. 네, 저는 주방하고 거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이게 4,200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14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붙박이를 놔도 무방한 게, 저는 대리미 편안은 이제 이거는 칭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없죠? 다른 아파트보다? 그 대피 공간이 없어요. 너무 부러워요. 여기 그냥 호텔처럼 꾸미면 돼. 근데 왜 제가 이걸 좋아하냐면, 유일하게 침대를 이렇게 놔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뭐 풍수지리를 이제 또 따지면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쪽에 침대를 붙여도 되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마음 편안하게 길게 옵션처럼 마이너스 몰딩 붙박이 하나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깔끔한데, 여기는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그냥 침대 원래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서재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궁무진해요. 여기다가 사장님 서재를 만들어도 돼요. 네, 호텔방처럼. 그럼 붙박이는 어떻게 해? 붙박이 놓을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셔도 돼요.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서재로 쓰고 싶으면 또 서재로 쓰기도 하지만, 이 방을 붙박이 하기는 사실 좀 아까워요. 왜? 지금은 방인데 붙박이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진짜 넓은 통로 하나만 파생되기 때문에 왠지 공간을 잃어버리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그냥 기존에 있는 가구를 채워서 서재로 꾸미는 거를 추천드리고, 바닥 쪽으로 하면서 따라. 이게 이제 제일 인상적인 게,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 오랜만에 보죠, 임 실장님. 네. 이쪽에 한쪽 면을 터서 붙박이화 시키는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왜냐면 이제 이런 행거들이 나름대로 조금은 어떤 뎁스 측면에서는 약간 한계들이 있으니까, 이게 옷이 조금 돌아가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을, 한쪽을 탈거해서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 저 방들을 넓게 쓰고 싶으면. 사실은 구급 타입은
큰 고민이기보다는 그냥 누가 예쁘게 꾸미냐가 이거듯이 사실 공간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네 이런 진짜. 공간들이 다 넓히면 어떡해요. 사실 무슨 어떤 프로블렘이다 이게 아니라 애들 방도 지금 굳이 내가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놓고 싶은 대로 놓으시면 돼요. 네, 일단은 됐고 저는 그냥 애들 방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쌍둥이 있는 집들 안 싸워도 돼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이상적으로 이쪽 방이나 저쪽 방이나 똑같이 폭이 3000 나오고 이쪽도 3500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중에 저는 방들을 다 크게 싶은데 이 방을 아예 드레스룸으로 하고 싶다고. 세상에 여기 11자 들어가요. 붙박이가 충분히 들어가고 위에는 것도 좀 피해서 그냥 좀 재단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저희 브라스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 자제가 몇 분이시죠? 2명이요. 나이대가 대략 이렇게 초중고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되면 이제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자기 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방도 엄청 넓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자리는 붙박이로 쓰시면 되고 침대는 무조건 이쪽으로 놓으세요, 사모님.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놓지 말고요. 이 붙박이 놓는, 만약에 붙박이 짠짠을 하시면 그냥 이쪽 라인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어차피 배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침대를 넣어서 나머지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 브라스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여기다가 침대를 놓던가 또 여기다가 침대를 놓거나 그런 집은 거의 없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옵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붙박이가 들어가잖아요. 집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붙박이를 하시게 되고 침대는 만약에 대학생이면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모님 이제 잘 보세요. 제가 하는 행동 슈퍼 싱글을 놓더라도 여기까지는 일단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붙박이는 대부분 하시거든요. 여기다가 그럼 붙박이가 문도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붙박이가 열리는 문까지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침대를 옆으로 놓는 거를 저희가 많이 해봤어요. 여기 동탄에 많은 입주민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죠. 뭐 벙커 침대도 있고 2층 침대도 있고 별의별 기역자 침대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자제분들이 애들이 책상 정리를 해요 안 해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좋은 책장을 사줬는데 책상을 사줬는데 숙제는 교자상에서 하거나 학원 숙제는 바닥에서. 왜? 이거 치우는 시간이 없어. 학원 가기 5분 전에 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상이 커야 돼요. 돼지우리가 된데도 숙제 공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1200짜리 책상이 솔직히 교과서 하나 문제집 하나 펼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놓으면 되죠. 여기다 못 놔요. 왜냐면 살짝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사모님 사장님. 염실장님이 저쪽을 보여줄 거거든. 저쪽 나를.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침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침대 헤드를 여기다가 두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침대가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침대 앞에다가 책상을 길게 놓는데 매트리스 위에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허리 다 망가집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그러면 결국은 침대 폭이 1100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공간이 죽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책장 하나 쓰는 게 맞을걸? 그러면 이제 문이라는 게 있어요. 왜 문을 생각을 안 해? 왜? 우리 모델하우스 때 봤을 때 참고로 우리는 모델하우스도 없었어요. 99C는 99A인가 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모델하우스에는 이 문이 없어. 점선으로 문은 설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해. 침대를 이렇게 놓는 순간에 모든 공간들이 사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침대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저기는 1200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긴
책상을 놓을 수는 있지만 앉아있는 유유거리는 여기밖에 안 되고 수납 침대는 수납도 안 열리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제 말이 정답인 게 40평이 됐든 25평이 됐든 침대는 무조건 방 넓게 쓰고 싶으면 책상을 놓고 싶으면 북박의 앞쪽 라인에다가 박아놓고 여기를 누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달라서 자꾸 우리가 이런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디자인된 아파트 보면 저희 애기가 원하는 건 침대 이렇게 두고 여기 앞에 책상 붙어 있고 이거 하는데 그건 이제 방이 엄청 큰 구축을 리모델링을 할 때 하는 거지 신축 아파트가 그런 인스타에 나오는 인테리어 영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큰 방에 막 미끄럼뜨리는 방 외국 것도 보여는 주는데 저희는 이 방이 절대로 넓은 게 아니라요 84보다 30cm만 넓어요. 그것도 중간에 있는 방만. 그래서 결국은 요 공간은 이거를 서재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거고 저쪽에 있는 부분은 침대하고 붙박이 라인은 건들지 말고 잠자고 수납을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쪽 방은 생략하면 되는 게 똑같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커튼 쪽으로 넘어갈게요. 커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튼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냥 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넣어서 설명드리면 우선은 제가 좀 성향적으로 이런 대림이나 푸르지오 이런 계열을 좀 좋아해요. 현장을 다녀보면. 왜요? 그래서 이게 좀 개인 견해 차이일 수 있는데 아까 루카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얘네들이 넓음을 그리고 창이 작음을 조금 커튼 업계 쪽에선 다르게 해석하면 고객님들은 아마 그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는 이 창을 보는 장점의 시선과 단점의 시선이거든요. 첫 번째 단점의 시선은 창이 분할이 두 쪽이 되면서 뭔가 여기가 넓어졌다. 이것도 맞는 특징이고 또 커튼 업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애들이 이걸 장점적으로 뭐가 좋냐면 대림이 대부분 이렇게 전화요. 여기 파크 하너스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엔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또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게 보자면 루카분이 거기서 촬영할 때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되게 길죠, 유리면이. 간섭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크니까 시야성이 좋아요. 3분할로 나눠놓으면 여기 프레임이 하나 또 들어가요. 그러면 어쨌든 걸리적거리는 면이 하나가 더 생기겠지.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뭔가 이렇게 자꾸 없애는. 그러니까 LX 지인에서도 광고 보면 뷰 프레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걔네들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샤시 프레임을 좀 줄여놓는 거예요. 한 5cm라도. 중문의 프레임 줄여도.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거 5cm 줄이고 돈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서 보일수록 뭔가 요즘은 조금 더 이게 프리미엄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서 사실은 소파 자리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보시면 이 파티션 하나 이렇게 이런 샤시가 하나 원래 여기 하나 걸려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염 실장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조그만 차이보다 여기는 조금 넓어져도 여기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게 훨씬 더 시야성이 네,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게 하나의 그냥 액자처럼 아. 그냥 프레임 리스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집은 또 너무 좋지 않아. 우리 고객님 댁은 그게 완전 장점인 게 다른 집은 몰라요. 저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소파에서 앉아서 보면 여기 프레임 하나가 있었으면 이 프레임 때문에 저 조망이 조금 간섭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무슨 라이브 액자처럼 너무 좋죠. 어차피 커튼은 옆에다가 모아놓을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근데 견해의 차이고 또 여기서 설명하는 사람과 저는 아까 처음에 찍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거를 딱 봤을 때 그런 게 보이니까 와 이거는 뭐 고객님들 기준에서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설명을 왜 먼저 드렸냐면 이게 커튼이랑도 연결이 좀 돼요. 뭐냐면 우리 집 뷰 너무 잘 나와. 층 좋아. 이거 뭐 사시사철 다 보여. 이런 집의 개인적인 추천은 모든 커튼 업체의 최고 매출은 겉지 속지를 다 팔아야 좋거든요. 두 개 다 팔아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우리 고객님의 추천은 겉지 속지 다 사지 마세요예요. 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겉지를 닫고 막 뭔가 가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층수에 이 뷰에 이 동간거리면 동간거리면 이거 안 보여. 맞아요. 사실 겉지 많이 쓸 일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걱정되는 게 오케이 그럼 네 말대로 속지만 하면 예쁘지. 야 근데 우리 집 빛이 이렇게 잘 드는데 그럼 우리 막 김이 생기고 막 얼굴 타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맛이 덥거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겉지 속지를 사지 마시되 속지를
탓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 속지를 아주 두껍게 가공시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걸 중지라 그러죠. 아무도 이 얘기 안 써. 사전 입주강남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파는 차르르랑은 또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요. 다른 거예요. 물론 저희도 그런 차르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긴 하지만 보통 매장에 오시면 제가 딱 비교해드려요. 일반지, 차르르, 중지. 이거 딱 경계선 보시면 와, 니네 거 밀도가 아주 높구나. 저 정도면 내가 1층이어도 단독으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으실 거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도 뷰 좋은데? 우리 집도 간섭 없는데? 우리 집도 겉이 안 써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 중지를 한번 보시면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집은 딱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동을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전동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너무 추천하는 집이에요. 왜냐면 낮 시간에는 커튼 닫아둘 일도 없어요. 그냥 알람 딱 맞춰놓으시고 오전 8시 반 9시면 커튼 쫙 열려가지고 어디로 가 있으면 되냐면 이 벽 가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말한 양쪽으로 그냥 두꺼운 다리를 가리면 돼. 고객님이 뭐 리모컨 어플로도 안 써. 그냥 알람 맞춰놓으시면 돼요. 저희 때는 그냥 아침 8시 반이면 쫙 열려요. 그럼 여기가 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원단이 와 있겠죠? 그럼 고객님들은 그냥 이 뷰 그대로 보는 거야. 어디 리조트 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한 저녁 6시 반, 7시쯤 됐을 때 가족끼리 식사하셔야 될 땐 닫아야 돼. 남들이 나를 봐서가 아니라 이게 저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유리가 미러링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울이 들어. 우리 집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자꾸 누가 다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쳐다보면 나야. 이게 거울처럼 보여요. 그럴 때는 커튼이 차라락 닫히면서 뭔가 안락한 조명을 다 감싸고 도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아늑한 집이 되겠죠. 그리고 리모컨 잊어버려도 돼. 근데 이런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고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알람 세팅해 놓으시면 돼. 안 잃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추천 첫 번째는 겉지 속지 살 필요 없이 하나만 사시면 좋고 그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추면 중지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우리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싶은 히든 상담이 요건 여기까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요즘 새로운 라인업을 만드는 게 중지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실제로 저희 또 그 중지를 쓰는데 가끔 이제 근데 그거 너무 많아. 나 그래서 다른 느낌으로 해주고 싶어. 근데 우리 고객님 댁이 뭔가 이렇게 도시적인 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이런 리조트 같은 뷰거든요. 경관 자체가 내추럴 뷰예요. 그래서 내추럴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이런 린넨 원단을 쓰는 게 사실 또 저희가 요즘 2025년에 좀 밀어붙일 예정인 스타일이에요. 인스타 하는 여자분들이 지금 다 리넨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은 아마 제가 중지랑 그 린넨지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근데 린넨지도 완전 호불호가 갈려요. 왜냐면 진짜 구김이 많이 가는 린넨도 있고 또는 원단이 너무 얇아서 예쁘게 핏이 안 떨어지는 린넨도 있어서 저희는 그 커튼에 최적화된 커튼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린넨을 직접 공수해서 저희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가 파는 원단은 동일한 원단이 있으면 배액배상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저희 완전 단독 판매 제품으로 추천해드리면 그래서 그걸 추천해드리고 그걸 주름 잡아서 풍성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동까지 딱 물리면 진짜 이 집 거실은 거의 제가 볼 땐 완벽해진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팁 드리면 요거는 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객님들이 커튼을 하겠지만 취향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뭐 예를 들면 블라인드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99 타입, 84랑 이런 데는 달라요. 99 C 타입 기준으로 동일한 창문의 규격을 갖고 계시다면 블라인드는 많이 권장하지 않는 게 이게 잘 보면 아까가 말했던 게 이제 블라인드 쪽으로 가면 단점이 되는 게 이 왼쪽 창은 120cm예요. 120. 그럼 한 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지. 근데 얘가 지금 240cm예요. 하나가 안 나와. 그럼 한 창으로 사실은 돼요. 그래서 영업만 하는 입장에선 그냥 120짜리 한 창, 240짜리 한 창 이렇게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시공을 좀 해봤다거나 또는 내가 블라인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뭘 느끼냐면 240은 너무 커요. 팔 수는 있어요. 달리긴 해요. 1, 2년 쓸 수 있어요. 근데 3년차 될 때부터 계속 고장날 거예요. 왜냐면 하중이 너무 많아요. 어떤 블라인드를 쓰시더라도. 그러면 전략적으로 블라인드를 커튼으로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전략이 있냐면 블라인드를 반으로 쪼개면 되죠. 240짜리를 120, 120 사면 또 전략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잡이가 유리 쪽에 하나, 벽 쪽에 하나 들어와서 사실 많이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간격도 조금씩 있어. 맞아요. 사이가. 블라인드가 나쁩니다. 블라인드 하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만약에 꼭 블라인드를 하실 분들은 영업하는 사람이 2개로 해도 괜찮아요. 요즘 기술 좋아져서 다 돼요 라고 해서
반으로 쪼개달라고 하세요. 그거 1, 2년이에요. 이거 한두 달 쓰려고 사시는 거 아닌 이상 240 정도 되는 사이즈는 무조건 나누시는 게 맞고, 그거 싫으시면 차라리 커튼으로 넘어가는 것도 요 사이즈에서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안방은 네. 안방은 솔직히 좀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 아파트. 저희가 사실 이게 좀 너무 거들먹거리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편한 이 현상을 보고서 누군가는 굉장히 당황할 거고, 누군가는 굉장히 편안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편안한 게 최근에 아주 많은 공사를 끝낸 데가 A94 자연을 입편한 세상을 끝냈지. 근데 똑같아요. 그럼 자연을 입편한 여기랑 똑같냐가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대림 건설 사건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특징, 창문이 반창으로 올라와 있다. 두 번째 특징, 베란다가 없다. 베란다가 없어. 베란다가 없는 것도 생소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없어. 근데 대림 계열 많이 공사해본 업체들은 대림은 다 없어요. 이렇게 상담하거든요. 대림만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야, 꼭 커튼 해야 돼? 이런 거. 근데 사실 꼭 커튼을 안 하셔도 돼요. 안방은. 예전에 사람들이 안방에 커튼을 많이 샀던 이유는 뭐냐면 통행 때문이에요. 내가 그 베란다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 있고 저기가 베란다야.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게 블라인드면 올린 다음에 나가고 이 방향으로 알려줘. 들어와서 저기가 베란다에 있는 것처럼. 들어와서 다시 내리거든요.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창문을 여는 방향이랑 같이 커튼을 해서 쭉 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쭉 닫는 거예요. 그치, 베란다가 있는 집은 그래서 커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대림되니까 일로 나갈 일이 없어요. 얘는 그냥 마지막 창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들방 창의 좀 큰 사이즈 정도라서. 그렇지. 사실 내가 커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또는 막 블라인드를 너무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 커튼에도 괜찮아요. 예쁘게 잘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려도 실제로 A94 자연을 입편한 세상을 예를 드는 건 같은 대림 계열이니까, 저희가 만약에 100세대를 계약했다 치면 어떤 게 더 많이 팔렸을까요? 커튼이지. 커튼이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안방은. 왜 그러냐면 조금의 선입견이에요. 잠자는 곳에 블라인드? 난 어색해. 나는 그러니까 그냥 커튼 살래. 혹시 안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를 써도 된다라는 건 이 방엔 블라인드를 추천합니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나 커튼 쓰기 싫은데 블라인드 써도 괜찮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블라인드 필요하시면 괜찮아요 라고 답변 드립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안막 요거 블라인드. 먼저 설명드리면, 이 답변을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자연을 입편한 세상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실장님 어디 가니까 무조건 커튼 해야 된대요. 무조건 커튼이 좋대요. 이거는 사실 조금의 상술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이게 안티가 생길 수 있긴 한데, 커튼 업자들은 여기 블라인드 파는 게 좋을까요? 커튼 파는 게 좋을까요? 커튼 파는 게 더 훨씬 많이 좋아요. 나와요. 뭘로 보면 매출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 앞에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데, 사실 사람 살아가는데 100%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 내가 블라인드가 마음에 들면 블라인드 쓰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여기다가 막 블라인드 단다고 막 경찰서에서 쫓아오고 막 누가 고소고발하고 아닌 이상 그냥 내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데 가면 고객님 그래도 여기는 커튼이 더 유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이 있을 뿐인 거지 정해진 건 없다. 근데 대림은 블라인드도 유리하고 커튼도 유리하다. 이거는 취향껏 가시면 좋다라는 걸 실제로 자연을 입편한 A94 고객님들이 왔을 때도 똑같이 설명드려서 좋아해 주셨고, 우리 파크 아너스 분들도 이거를 기준 잡으시면 혼란이 좀 덜 할 거예요. 내가 블라인드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94도 커튼 박스가 이렇게 넓었어요. 넓긴 넓은데 깊진 않네. 맞아요. 근데 요거는 A94 뭐 대림뿐만 아니라 요즘 건설사들 트렌드가 깊게는 안 넓는. 자, 그러면 그거를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안막을 때문에 커튼을 하는 게 아니라 안막 블라인드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럼 그걸로 하면 되는데 좀 실력 차이, 성능 차이가 있나요? 사실 요거는 조금 더 딥한 상담이 돼서 실제로 매장에서 상담받는 분들은 다 해드리는 얘기긴 한데, 조금만 설명을 풀어드리면, 살짝만. 안막 커튼이 안막률이 좋냐, 안막 블라인드가 안막률이 좋냐 해서 실제로 이 면에 대한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블라인드가 더 좋아요. 진짜? 네. 왜? 근데 왜 항상 안막은 커튼이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하냐면, 조금 뒤에서 찍어주시면 잘 생각해보세요. 블라인드가 면에 대한 안막률은 좋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이렇게 다 사는 집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 없어요. 블라인드는 항상 맞춤으로 들어가요. 창틀보다 조금 넓게. 이게 240이면 반으로 나눠서 125짜리 하나, 이쪽에 125짜리 하나. 그러니까 면에 대한 안막률은 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이 자체 면 네, 원단 면에 대해서. 아예 안 새어 나와. 그쵸, 안 새어 나와요. 근데 사이로 갈라지는 빛, 블라인드 길게 안 내리겠죠? 안 내리지. 그러니까 밑으로 새는 빛, 블라인드 옆으로 안 빼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새는 빛.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밤에 재수없으면 낮에는 이게 약간 액자나 LED 액자처럼 보이겠다. 맞아요. 로스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 대한 안막률은 너무 높지만 사이로 새는 빛들의 로스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커튼은 그래서 커튼이 안막률이 좋다 그러는 게 면에 대한 안막률 좀 떨어져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커튼은 창가에만 맞춘 사람 없으니까. 천장부터 바닥까지 풀 사이즈를 커버하니까 로스가 제로라는 건 아니고 블라인드보다 훨씬 더 로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궁금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딱 하나의 키워드만 잡고 가는 거야. 야, 커튼이 안막률이 더 좋다며. 근데 나 커튼 살 건데 풀 사이즈로 사고 싶진 않고 창문형 커튼으로 살 거야. 이러면 조금 이제 전제 조건이 안 맞죠. 분명히 커튼이 안막률이 좋다고 했는데 커튼을 우리가 어떻게 사죠? 블라인드만큼만 사죠. 그렇지. 그거는 블라인드랑 안막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더 떨어지겠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실장님 저 커튼 사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막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집 창이 작으니까 저는 창문만 가려주세요. 뭔가 의뢰가 좀 이상하죠. 약간 뭔가 안 맞다.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객님 반창 커튼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반창 커튼 하셔도 되는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반창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가구 때문에 간섭이 있어서 반창으로 한 건 오케이. 근데 안막이 필요하시면 조금 로스율이 높을 수 있으니 가구를 좀 띄우시더라도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풀 사이즈로 가시는 게 좋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실장님 저는 방에 블라인드는 싫어요. 그리고 저는 안막 안 써도 되고 적당하게 사생활 보호만 되면 돼요. 근데 저는 좀 귀여운 커튼이 좋으니까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러면 오케이예요. 나 이러면 오케이. 어떤 게 정답이 있기보단 항상 상담할 때 제가 많이 쓰는 전략은 우리말로 검색, 입력값이라 그래요. 고객님의 이런 니즈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고객님 안막 필요, 커튼 무슨 색 좋아하심, 그 다음에 가구 어떻게 들어감, 그 모든 전제를 딱 합치면 최적의 커튼 사이즈가 나오고.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분들이니까 이분들 위주로 얘기하면 자제분 2명도 안막이 필요하대. 그리고 우리 고객님도 안막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러면 여기 붙박이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제일 베스트 추천은 붙박이 앞에서부터, 붙박이 뒤로 못 들어가니까 앞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커튼을 쭉 빼주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커튼을 다는 풀 사이즈 커튼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실하고 안막은 할 필요 없잖아요, 거실은. 그렇죠, 거실은 필요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색감 좀 비슷하게 가도 괜찮지 그렇죠, 않아요? 톤 앤 매너 맞춰주면 좋죠. 근데 그 톤 앤 매너는 거실이랑 맞춰줘도 좋고 우리 로카 부장님이 해주시는 이 붙박이가 만약에 샌드 그레이야, 포그 그레이야, 이 편안의 대림의 시그너처에 맞춰도 그렇죠. 그럼 그 안방은 괜찮잖아요. 맞춰서 안방 커튼을 해줘도 원단을 너무 싸구려로 쓰지만 않는다면 가격대가 원단이 낮아지면 어두운 색이어야 안막이 잘 되고 밝은 색은 안막이 안 돼요. 근데 원단의 퀄리티를 좀 높이면 살짝 샌드색, 베이지색, 연 아이보리색도 안막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항상 비싼 거 사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싼 거는 또 싼데 이유가 있고 비싼 데 비싼 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명품 컷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적당한 퀄리티에 적당한 안막률에 적당한 기지감 나오는 걸 하나 넣어놓으면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금보다 비싸 그래도 만족도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막을 넣더라도 좀 밝은색 안막을 넣으시면 비싸도 막 5, 60만 원 비싸진 않죠. 그 정도는 아니고 막 이렇게 3, 4만 원, 4, 5만 원 이런 차이니까 이렇게 되면 다 좋은 걸로 할 거야. 그 정도 톨러런스. 그리고 혹시 이거는 그냥 좀 시간 남았나요? 네. 조언 조금 해드리면 오케이 그럼 우리 고객님 의뢰는 내가 그렇게 상담을 해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럼 나 다시 블라인드로 갈래? 그러면은 블라인드도 거실은 제가 추천 안 했잖아요. 창이 너무 크다고. 근데 얘는 블라인드로 쓰기 예쁜 사이즈예요. 그래?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면 똑같이 두 개로 나누니까. 고객님은 절대 이렇게 안 사시겠죠. 왜냐면 안막이 필요하시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요. 뭐냐면 저 거실에 만약에 그럼 난 거실은 안막 필요 없으니까 니네가 말한 린넨 살게. 근데 그 린넨으로 블라인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 거실 커튼 천으로.
아, 진짜? 근데 안막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막이 필요한 사람한테 좋은 추천은 아닌데 안막이 큰 팩터구나. 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도 거실에 린넨 사고 싶었어. 근데 여기다가 블라인드가 뭐 니네 다녀보고 막 사전 점검이고 입주박람회고 다녀보니까 뭐 다 롤 블라인드 아니면 콤비 블라인드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우드 블라인드 이런 거밖에 없던데 근데 저희는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실에 린넨 커튼으로 이 블라인드를 똑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되게 유니크해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타워형이라 이렇게 양쪽에 다 있어요. 그치? 네. 지금 딱 거실에서 왔어요. 사실 작은 방도 안방이랑 어떻게 보면 설명이 겹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의 사이즈는 305cm, 3050 꽤 크거든요. 똑같아요, 양쪽 사이즈가 방. 작죠. 근데 이게 또 대림에 익숙한, 이 편안에 익숙한 사람들은 작다고 많이 안 느껴요. 왜냐면 이 편안은 원래 이 사이즈로 만들고 원래 이 사이즈야, 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도 요즘은 이걸로 이렇게 작게 창 만든 선두주자가 대림 건설이죠, 이 편안. 아, 지금 따라하고 있어. 다른 데들 다 크게 만들 때도 대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작게 만들죠. 난방 효율도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테니까. 사실, 돈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원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무튼 요즘 트렌드긴 한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안방보다 복잡해진다라기보다 설명이 많아지는 건 뭐냐면 방들은 진짜 방 바이 방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2인 3인 가구 한 방이 서재야. 그럼 커튼이 좋을까요? 블라인드가 좋을까요? 블라인드를 많이 하겠지. 훨씬 좋아요. 왜냐면 서재는 책상도 들어갈 거고 책장도 들어갈 거고 또는 취미방이면 장식장도 들어갈 거거든요. 굳이 커튼으로 이걸 막 꽉 채우면서 돈을 막 올리면서 막 그렇게 갈 필요 없고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깔끔한 콤비 블라인드나 예쁘게 우드 블라인드나 조금 세련되게 알루미늄 블라인드로 내가 책상과 책장에 쓴 소재를 맞춰서 내가 소재가 미드 센츄리야 그럼 너 알루미늄 블라인드 내가 소재가 원목이야 그럼 너 우드 블라인드 만약에 우리 러비룸 책장에 들어가면 그럼 우드 블라인드 같은 거 그리고 그 우드 블라인드들도 텍스처가 있게 갈 거야 없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맞춰주면 돼요. 근데 4인 가구고 애기들이 어려 놀이방이야 그러면은 블라인드보단 커튼의 의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게다가 또 여자애들이야. 놀이방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아이들이 아직은 안 잔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때는 되게 고정관념 버리시고 그냥 반창으로 해줘도 돼요. 아, 커튼을. 그쵸. 어차피 놀이방이니까 잠자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방풍, 방안 많이 안 필요할 수 있어요. 애들은 놀다 보면 오히려 땀 흘려요. 더워해. 막 이거 추운 거 크게 상관없거든요. 또 신축이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매장도 그렇고 요즘 유행하는 이런 귀여운 자수속지들이 되게 많아요. 공룡, 토끼, 뭐 우주인, 뭐 열기구, 뭐 인디언 신데렐라 성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엄마 아빠 취향에 따라 그 디자인을 고르면 되고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막 풀 사이즈로 사실은 안 빼도 돼요. 그럴 때는 그냥 귀엽게 반창 무슨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귀엽게 해줘도 되고. 오랜만에 질문 하나 할게요. 커튼이 근데 제가 반창이 가격이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커튼은 가로 사이즈에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정말 아주 짧아. 이러면 싸지죠. 근데 요 정도면 커튼을 이렇게 맞추진 않거든요. 커튼이 요까지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한 3분의 2까지 내려오면 네? 사실 거의 3마를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가격이 어디서 달라지냐면 이건 달라져요. 다 가리는 300cm에 필요한 원단과 창문만 가리는 건 170cm만 필요한 원단이고 네. 요거는 달라져요. 아, 요건 달라져요. 왜냐면 내 품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아.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기면 좀 설명을 까먹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제가 이제 애기 놀이방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컨셉은 뭐냐면 오케이 그럼 우리는 애기들은 다 컸어. 중학생이야, 뭐 고등학생이야, 초등학교, 초등학교 뭐 5, 6학년, 5학년이야. 그래서 애들이 다 여기서 따로따로 자. 근데 우리 애들은 빛에 좀 예민해. 그래서 안막이 필요해.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분이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디랑 의뢰가 비슷해지냐면 안방이랑 의뢰가 비슷해지죠. 그럼 여기도 안방인 거예요. 누구의? 애들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방이랑 같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방 하나를 가지고도 커튼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잠깐만. 아까 안방하고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기능이 같다라는 거예요. 의뢰가. 그러니까 안방은 엄마 아빠의 침실이면 여기는 아이들의 침실인 거니까
제가 안마 커튼이면 여기도 안마 커튼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의뢰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굳이 안방이고 애기방이야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의 침실이야. 이렇게 목적이 같네요. 그 사람이 아빠 엄마인 거고 그 사람이 아들 딸인 거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또 끊겼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말이 끊기면 까먹어요. 제가 머리가 좀 자, 거기서 나빠서 아이들 잠자는 방. 중고등학생.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안막으로 하시면 되기는 해요.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럼 우리는 안막이 필요해. 그럼 안방처럼 여기도 안막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야 그러면 커튼이라는 종목이 단품은 아니잖아. 너네가 안막지가 있으면 뒤에 속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왜냐면 커튼의 가장 기본은 겉지 속지니까. 그럼 나 겉지 속지 다 사야 돼? 하나만 사도 돼?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준 잡으실 게 뭐냐면 속재를 한다 그래서 기능이 절대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준이냐면 조금의 상술이 들어가 있어요. 고객님 속지가 있어야 더 따뜻해요. 속지가 있어야 안막이 더 잘 돼요. 물론 뭐 1, 2%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속지 투자하는 돈 대비의 가성비는 매우 떨어져요. 그럼 속지를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요? 그냥 기준을 디자인으로만 보시면 돼요. 예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안막지만 사면 기능에 충실한 커튼이고 안막지는 닫아두나 걷어두나 그냥 기능 커튼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애들 방을 좀 더 예쁘게 해주고 싶어. 막 화사하게 해주고 싶어. 겉지를 1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바꾼다고 화사해지지 않아요. 그치. 그냥 10만원짜리 사시고 그 뒤에 속지 하나 깔아주면 그 방은 화사해져요. 그래서 속지를 살 때의 기준 잡으실 건 내가 우리 아이들 방을 더 화사하고 예쁘게 해주고 싶어. 속지 사시면 좋은 투자예요. 근데 이 속지한테 기대하는 게 더 좋은 안막, 더 좋은 방안 이런 거는 사실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면 속지는 정말 죄송하고 이게 너무 차별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아들 방에 잘 팔릴까요? 따님 방에 잘 팔릴까요? 거의 90% 따님 방에 나가요. 아주 가끔 10% 정도? 둘 다 아드님 딸이었나요, 사모님? 둘 다 딸?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한 방은 해주고 한 방은 안 해주면 왜냐면 난리가 나니까 사실 쌍둥이거든. 여자 딸 나이가 나도 쌍둥이 키우는 제가 거야. 영업하려고 막 너 딸 있는 집인 거 알고 그 설명하는 거 아니야. 제가 따님 있는 집은 고객님 속지 사지 마세요. 그래도 사가. 근데 아드님 있는 집들은 고객님 제발 속지 좀 사주세요. 그래도 안 사가. 그게 무슨 지금 왜 그러냐면 남자애들이 열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진짜 창문 열어놓고 자려고 그냥 속지의 영역은 영업의 영역보단 고객의 의뢰의 영역이라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백날 좋은 말로 구슬리고 고객님 꼬시고 뭐 해가지고 속지를 팔려 그래도 요즘 고객님들이 더 똑똑해요. 야 우리 아들은 그냥 이거 속지 사줄 바에 저 축구공 하나 사주면 더 좋아해. 이러면 그냥 축구공 하나 사주면 돼요. 근데 딸들은 또 달라. 아무리 예쁜 겉지를 사줘도 지네방 느낌이 안 나거든. 왜? 속지 하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고객님 애들 방에 속지 필요 없어요. 그래도 딸들 있는 집은 계약서에 속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따님들도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커튼 할 때는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래야 뒷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이것도 굳이 따님들에서도 영역을 나누자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속지 판매량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생 딸이면 4학년, 5학년, 3살, 4살 이런 거 거의 무조건 나가요. 근데 이제 뭐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자기네들 니즈가 있어요. 요즘은 옛날 같으면 중학생도 그냥 엄마가 사다 주는 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 엄청 섬세하고 다들 똥꼬집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애들 방 그냥 엄마 아빠가 알아서 골라주세요. 최악이야. 요즘은 중학생 고객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따님들도 다 자기 의견이 있고 보는 게 있고 자기의 니즈가 있어요. 그럼 연 실장님 따라오는 게 좋아요? 저는 무조건 같이 오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귀찮을 수 있지만 그냥 가정의 평화에도 그게 좋아. 같은 돈을 써도 만족도도 그게 훨씬 잘 나오고 오히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지금.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제분들이 막 깐깐하게 고르는 걸 귀찮아한다? 얼른 다른 일 해야 돼요. 뭐냐면 그것도 다 고객님들의 의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일이 할 수 다 그리고 또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성향이 다른 집도 있어요. 둘째는 되게 보이시하고 첫째는 되게 러블리해.
그러면 언니가 속지 사도 얘는 안 사도 되는 집도 있는 거야. 그런 니즈를 맞춰주는 것까지가 사실 영업이라고. 저는 영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당장 그냥 뭐 입주 아파트에서 사실 커튼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뭐 거실에 거치 속지, 안방에 안막지, 뭐 창 작은 블라인드. 사실 FM대라면 집 다 똑같아 보이는 무슨 거 뭐 아니야? 짜장면 짬뽕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틀에 박힌 이런 메뉴판대로 가는 것보단 그냥 우리 파크 아너스에서 한 집을 계약하더라도 그 한 집의 니즈를 다 맞춰드리면 한 집이 두 집 되고 두 집이 네 집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의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설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냥 뭐 아니요, 쓸데없는 좋았어요. 얘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중간에. 많이 여쭤보시면 좋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랑 상담 받으실 땐 예약을 하고. 아예 차트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안 물어봐도 내가 물어봐.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요약은 고객님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벽을 세우고 오시면 안 돼요. 어디 가니까 블라인드 사라던데요? 어디 가니까 커튼 사라던데요? 아니야, 다 제로야. 블라인드도 맞을 수 있고 커튼도 맞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고객님의 니즈를 다 들어보고 우리가 추천해 드릴 수 있다.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알파룸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질문 있어요. 자,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안방은 블라인드로 안 하고요. 여기 제가 봤을 때 중지, 뭐 전동이야 이제 상의해 보셔야 될 거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안방은 안막으로 하되 뭐 그런 붙박이 색깔 맞추든 벽지 색깔 맞추는 건 오케이. 속지도 뭐 하든 안 하든 그 사모님이 생각하는데 중간에 이 방이 있단 네. 말이야. 이게 알파룸이야. 내가 아까 사장님이랑 같이 네.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니까 여기는 어쨌든 좀 서재 느낌인 거예요. 뭐 물론 창고로 나중에 쓰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조그만 책상 하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아까 그 얘기를 더 해. 네. 블라인드를 맞추는데 네. 나도 오늘까지는 그럼 그냥 그 가구에 맞춘 뭐 연회색 뭐 아이보리 그냥 깔끔한 우드 블라인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까 커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리넨으로 한다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다고? 몇 가지 안이 나와요. 이것도 설명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해도 돼? 첫 번째, 우리 고객님들 대상의 상담도 있겠지만 첫 번째야 창고방이야, 옷방이야. 그런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냥 운동기구고 뭐고 처박아 놓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제일 싼 블라인드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집에 변색 안 되고 사생활 보호 일단은 햇빛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기본만. 이거는 디자인 점수에 안 들어가요. 그냥 저 자식만 막으면 돼.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 서비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근데 막 의뢰가 나와. 야, 여기 우리 남편 서재인데 PC방이야. 우리는 가구도 철제로 들어가고 우리가 흔한 말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미드 센츄리 컨셉. USM 가구들 써서 스틸도 많이 들어가고 아크릴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세련되고 모던해. 젊은 신혼부부의 PC방. 그러면 뭐 린넨 블라인드, 뭐 우드 블라인드 안 돼요. 생소하시겠지만 스테일 블라인드, 알루미늄 블라인드로 가서 여기가 집에 철제를 쓴다고? 근데 요즘 잘 보면 선반도 철제 쓰고 식탁 의자도 철제 쓰는 집 많아요. 많이 써.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꼭 그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걸 넣으실 거라면 얘도 그런 미드 센츄리 컨셉을 맞춰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나는 아주 FM 서재야. 우리 브라스코 러비농 딱 들어가고 나는 우드 톤으로 멋지게 할 거야. 그냥 딱 고급스럽게, 스타벅스처럼. 근데 알루미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그때는 또 쓰면 안 돼. 우리 말대로 매트리얼이 안 맞는 거예요. 소재가 안 맞는 거야. 얘 너무 멋져. 블라인드 너무 세련돼. 근데 둘이 따로 놀아. 이거는 거의 남과 북 되는 거야. 이건 안 돼요. 그럴 때는 멋진 우드 블라인드를 써서 소재 대 소재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린넨 느낌으로 만든 블라인드를 예쁘게 딱 써줘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 린넨으로 이런 거예요. 이 단어를 제가 사실은 히든 상담이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옛날 단어로 치면 로마인 쉐이드라고 보면 돼요. 근데 로마인 쉐이드라고 하면 되게 올드한데?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올드한 거는 진짜 막 트리밍도 달리고 막 갈매기 모양 돼 있고 밑에 막 방울 달리고 레이스 달리고 그게 2025년 버전으로 재해석된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마 동탄에 전화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딱 보면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추럴 컨셉 좋아하시고 또는 너무 단직조가 지겨우신 분들은 좀 재밌는 탈출구가 될 거예요. 저희 이거 영상 끝나고 염실장 매장 가니까 오늘 찍어야겠다. 너무 좋죠. 네.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9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9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9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남냐? 59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놈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대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B 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 타입, C 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두 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